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영어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최종 마무리 복습용으로 제작된 자료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18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켈리 씨에게 저의 이름은 마크 스미스고요. 저는 매니저입니다. 로머스 투어스의 매니저입니다. 저는 표현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를 귀하의 지속적인 신뢰와 충성도에 대하여 내년에 뭐뭐로서 일부분 우리의 새로운 홍보 캠페인의 일부분으로서 일부분으로서 로머스 투어스는 방영할 예정입니다. 광고를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함시키는 것, 경험들을 몇몇 우리의 가장 가치가 있는 소중한 고객들의 경험들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즉 담을 계획입니다. 뭐뭐 때문에 귀하께서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지난 여름에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친절하게 정중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또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귀하께서 기꺼이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몇 마디를 또 몇 단어를 귀하의 경험에 관하여 귀하의 피드백은 일 겁니다. 귀중할 겁니다. 뭐 하는데 도와주는데 우리가 홍보하는 것 우리의 서비스를 우리 팀의 한 멤버가 우리 팀의 한 직원이 연락을 할 겁니다. 귀하께 즉시 곧 감사드립니다. 미리 귀하의 공헌들 또는 귀하의 기여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1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쇼핑을 끝마친 후에 저는 걸어 나왔죠. 뭐뭐로부터 식료품 가게로부터 그리고 향했습니다. 지점 장소로 어떤 장소인가 내가 주차했던 나의 차를 주차했었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차가 있지 않았죠. 거기에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잊어버릴 종류의 사람 어디에 또는 곳 내가 주차했던 곳 또는 어디에 내가 주차했는지를 잊어버릴 만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다라는 건 올바른 장소에.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자동차가. 저는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전화했습니다. 남편에게 집에 있는 그리고 말했죠. 근데 제 차가요 사라졌어요. 저는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제 차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가 웃고 있는 것을 반대편이죠. 전화선의 반대편에서 웃고 있는 것을 그가 남편이 웃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 차 있어 여기 우리 집 바깥에 여기에 있잖아요. 당신 가지고 갔어요. 제 자동차를. 남편의 자동차겠죠. 오늘 기억나요? 저는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이 즉 남편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레프엣이 비웃다인데 비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뭐뭐 함께 이제 안도의 한숨이죠. 이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저는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자동차로. 모든 것이 was fine. 좋았습니다. 결국. 2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뭐뭐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 유지하다 장기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 하나는 입니다. 의사소통, 즉 소통입니다. 쉽습니다. 연결되는 것, 즉 누구누구와 함께 연결된다. 이거는 누구누구와 친해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는 것은 쉽죠. 그리고 나서 허락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관계가 꽉 막히도록 정체되도록 뭐 때문에 부족 그 뒤에 이어지는 연락의 부족 때문에 그 관계가 정체되도록 허락하는 것은 쉽습니다. 다시 한번요. 쉽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
그리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것, 그 관계가 꽉 막히도록. 그 뒤에 뒤따르는 추 연락의 부족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살아있게끔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만드세요. 의식적인 노력을 만드세요. 연락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이게 글의 주장입니다. 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락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요청들이나 업데이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not A, but B의 개념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근하고 일관된 소통의 끈, 선 이거죠.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어떤 그 관계를 살아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했어요? 의식적인 노력을 하라고 했죠. 그 연락을 하려고 하는 그 의식적인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연락을 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친근하고 일관된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안부를 묻는 것 혹은 공유하는 것, 어떤 것,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공유하려는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화시키는데 여러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이 우연히 마주쳤어. 어떤 기사문이나 자료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흥미를 줄 수도 있겠다. 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흥미가 있을 수도 있는 기사문이나 자료를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공유하세요. 그것을 어떤 자료나 기사문이나 자료를 공유하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커넥션입니다.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제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이 명사는 복수 대명사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댐은 커넥션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한동안 뭐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또 보여줍니다. 대절 전체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누구예요?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쏟고 있다. 유지하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절 전체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윗글을 이렇게 짧게 요약 정리했으니 이거 참고하시고 마무리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2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의 재생 프로젝트들인데 낙후된 지역, 다시 한번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져 왔습니다. 뭐뭐로서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복지, 거주민들의 복지를 그리고 해결하는 것, 뭘 해결하죠? 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그러면 여기서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목적은 뭐냐? 거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적 개선들은 소수민족의 공동체 그리고 또는 저소득 가정, 그 가구라고 표현한 거죠. 저소득 가구에서의 그러한 환경적 개선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녹색 공간 패러독스, 모순, 역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드는 것이죠. 창조, 새로운 양질의 높은 품질의 녹색 공간의 창조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매력을. 그리하여 만듭니다. 이 마을을, 이 지역을 더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주거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거주민들은 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렌트비, 즉 주거비를, 임대료를 낼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앞문장 전체 주거 비용이 높아져서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낼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낼 거라는 거예요. 배제 또는 퇴거. 가난한
지역의 그 거주민들의 배제 또는 이 거주민들의 퇴거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주민들이 누구인가? 의도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혜택을 받기로 무엇으로부터? 그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근데 제공되는 새로운 녹색 공간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받기로 의도되었던 이 거주민들이 배제되고 퇴거되는 결과를 낸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 거주민들은 오직 뭐 할 수밖에 없다? 할 여유가 있다는 거죠. 살 여유밖에 없다. 비슷한 낙후된 지역에서 어떤 지역 그들이 떠났던 그 지역과 비슷한 낙후된 지역에서 살 여유밖에 없다 이거예요. 낮은 접근성을 가지고 녹색 인프라스트럭처는 사회 기반 시설이겠죠. 그래서 녹색 사회 기반 시설에 낮은 접근성을 가진 채. 그래서 여기서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쫓아내는 상황이야. 도시의 거주민들을. 여기 이제 프롬이 있어야 더 명확해집니다. 녹색 재개발 지역으로부터 도움을 주고자 의도했던 목적을 두었던 이런 녹색 재개발 지역으로부터 도시의 거주민들을 쫓아내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 설명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요약 정리한 것도 확인해 보셔서 정리해 보세요. 2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인식이죠. 우리의 영향, 바다, 큰 바다죠. 오션. 바다에 우리의 영향이 있는데 바다에 끼치는 우리의 영향에 대한 점점점 더 큰 인식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 안건 의제로. 그리고 끌어옵니다. 그 인식 뒤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대화를. 근데 이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수십 년 미루어진 대화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바다에 우리 인간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게 공공 의제 속으로 스며들었으니까 이제 야 우리 요거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미뤄왔던 그 대화를 끌고 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공공 의제로 떠올려서 우리 대화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화가 직면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장애물을 직면하고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 토론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인데 변화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토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일 여러분이 애초에 처음부터 모른다면 그것, 즉 변화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애초부터 모른다면 변화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의사가 말해준다면 환자에게 대절 전체의 사실을 말해줘. 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그들의 신장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환자에게 말을 해준다면 그러면 그 환자는 아마도 이미 벌써 가지고 있을 거야. 적어도 애매한 모호한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이디어를. 무엇에 관하여? 그들의 신장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신장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애매한 막연한 생각은 최소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환자들은 배웠다는 거죠. 사람들은 배웠다는 거야. 그 부분, 즉 신장의 그 부분,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생명을 지탱해주는 시스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웠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이건 좀 알고 있어. 그렇지만 That's not the case for the oceans. 바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장기적인 감소, 숫자, 크릴이니까 새우죠. 이제 고래의 먹이잖아요. 크릴, 작은 새우. 남극해 크릴의 숫자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될 때 남극해 크릴 수의 장기적인 감소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처럼 들리냐? 나쁜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존재한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뭐예요? 남극해 크릴의 장기적인 감소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뭐보다 위험보다 고래가
배고픈 것, 즉 고래가 배고픈 그 위험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다는 거예요. 즉 크릴은 뭐예요? 일부분. 대양의 바다의 엔진의 일부예요. 엔진이 고장나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맥락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뭐 하기 전에 우리가 토론할 수 있기 전에 그 변화를,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전에 어느 정도의 맥락은 최소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내용 정리 이렇게 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 정리하세요. 2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로마는 뭐뭐라고 일컬어졌죠? 였었다고. 용광로 바로 그 시작부터. 다시 한번요. 로마가 뭐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용광로라고 바로 그 시작부터. 역사학자인 리비는 주장했습니다. 그 도시 로마의 원래 인구는 뭐뭐로 구성되었다. 이민자들로 구성되었다.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모든 방향이니까 사방에서. 그런데 이 이민자들이 이끌린 거예요. 뭐뭐에 의해서 로물루스의 의도적인 비차별 정책에 의해서. 이제 강조 구문이죠. 이때 강조 구문인데 이걸 강조한 겁니다. 리비가 단언하기를 토대를 놓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초창기의 개방성이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다음에 훗날의 힘과 성공, 그 도시 로마죠. 그래서 리비가 단언하기를 그 도시 로마의 훗날의 힘과 성공에 대한 토대를 놓았던 것은 바로 이 초창기의 개방성이었다라고 단언한다. 로마인들은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도시를 뭐로? 다문화적인 것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들의 도시의 설립 이후로. 전통은 주장합니다. 대절 전체의 사실을. 오직 극소수의 그 도시 로마의 전설적인 왕들만이 로마 태생이었다라고. 그리고 나머지 전부는, 즉 나머지 전부의 나머지 로마의 왕은 도착을 했대요. 이민자로서 뭐 하기 전에, 선택되기 전에, 왕자를 위해서 선택되기 전에, 즉 왕위로 오르기 전에 그들의 미덕과 공적으로 왕좌에 선택되기 전까지는 이민자였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순수 혈통은 로마 태생의 순수 혈통의 왕은 극소수였고 나머지 모두가 대다수가 다 어디 이민자 출신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제국 로마 제국이 확장을 했네요. 세 개의 대륙은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말하죠.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 뭐 이렇게 유럽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대륙은 아마 서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인데 약간 북아프리카 쪽,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세 개의 대륙을 이렇게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국이 세 개의 대륙을 확장해 가면서 로마는 열성적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새로운 문화적 영향을. 그리고 흡수를 했어요. 들어오는 집단, 유입되는 집단을.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앞에 있는 너무 새로운 문화적 영향을 받아들이고 채택을 하고 그다음 유입되는 집단들을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너무 지나치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게 너무 지나쳐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시인 유베날리스와 같은 이 시인처럼 어떤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은 불평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하여? 그 빠른 속도, 문화 변화의 빠른 속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표출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초기 로마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칙들, 상수들, 물리학의 법칙들과 상수들, 그리고 근본적인 힘들이죠. 우리의 우주의 근본적인 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정밀한 형태들과 값을. 다시 한번요. 물리학의 법칙들과 상수들, 그리고 우리의 우주의 근본적인 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정밀한 형태와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의미합니다. 대절 전체를. 만일 그것들, 물리학의 법칙과 상수, 그리고 우리의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 오직 사소하게
달랐었더라면 생명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밀한 값이죠. 중력의 정밀한 값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응집을 먼지와 가스의 입자의 이 응집을 원시 항성들 쪽으로 이렇게 응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데 이 원시 항성 주변으로 행성이 나중에 궤도를 돌기 시작하는 거죠. 뭐를 포함하여? 지구를 포함하여. 어디 주변? 태양 주변에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요. 예를 들면 중력의 정밀한 값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주가 발생하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먼지와 가스의 입자의 응집이 원시 항성 쪽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원시 항성 주변으로 행성이 나중에 궤도를 돌기 시작한 거죠. 뭐를 포함하여?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를 포함하여. 근데 만일 그 전자의 값이 사소하게 좀 더 크거나 작았었더라면 화학이죠. 우리가 그것, 즉 화학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화학은 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인데 기반을 두고 있는 유기화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생명체가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는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설계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화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특별한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렇지만 물리학 법칙과 상수들은 허락을 해준 겁니다. 고등 생명체가 진화하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한 게 이 내용이에요. 살펴보세요.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달립싱 사운드는 였습니다. 인도 태생의 미국인 정치가 졸업한 후죠. 펀자브 대학, 인도의 펀자브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대학원을 출석하기 위해서, 즉 다니기 위해서. 그는 획득했습니다. 그의 박사학위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924년에. 하지만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직업을 그의 국적 때문에. 다음 해에 그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임페리얼 밸리에서. 하지만 그는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땅을 미국 시민권 없이. 달립은 발전시켜 나갔죠. 정치학에 관심을 발전시켰고요. 그는 자주 종종 발언을 했습니다. 인도와 정치적 주제에 관하여. 그는 갔죠. 워싱턴 DC로 갔고요. 홍보했습니다. 법안을. 어떤 법안이냐? 허락해달라고는 인도인들이 미국 시민이 되도록 허락해주는 법안을 홍보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었네요. 1946년에. 그리고 3년 후에 달립이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그는 훗날 되었습니다. 최초의 아시아인, 선출된 아시아인, 미국 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아시아인이 되었습니다. 2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인간들은 진화해왔습니다.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이용 가능한 자원이겠죠.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미묘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요. 인간들이 진화해 왔습니다.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이용 가능한 자원 그들에게 방식으로 미묘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가 바꿀 때 우리의 식단을 바꿀 때 특히 어떨 때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매우 빠르게 이 두는 change our diet를 대신해주는 대동사입니다. 비동사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특히 우리가 매우 빠르게 우리의 식단을 바꾸게 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거대한 실험을 영양 섭취해서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더 많은 겸손을 이 ought 대신에 should라고 쓰셔도 됩니다. 충고를 나타내는 동사죠.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영양학은 여전히 어립니다. 즉 역사가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것이 우리가 do not know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섭취를 해왔다면 특정한 음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특정한 음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섭취를 해왔다면 우리는 추측해야 됩니다. 약간 잠깐 버리고요. 대절 전체를 중요합니다. 있을 거다. 아마도 있을 거다. 좋은 이유가 명분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는 이유겠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온 그 좋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좋은 이유가 다르게 입증될 때까지는 이 좋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음식들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대의 균형 잡힌 식단에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 전통 음식은 일반적으로 선택되어져야만 합니다. 뭐뭐보다 매우 가공된 음식들. 이 두는 이제 핏부터 플레이트까지를 대신해주는 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균형 잡힌 식단에 딱 맞아떨어지는 매우 가공된 음식보다는 전통적인 음식이 어떻다? 선택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통 음식이 현대에 가공된 음식보다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선택되어져야 된다. 이게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통 식단이 현대 식단보다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추측해야만 합니다. 대절 전체를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기름기가 있는 블러드 소세지가 뭐뭐보다 더 선호되어진다. 기름기가 없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살라미 소세지보다 더 선호되어져야 된다고 추측을 해야 되고 또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병렬 구조죠. 몇 스푼, 꿀 몇 스푼이 더 우수하다, 더 우등하다. 소량의 감미료보다 더 우등하다라고 추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형편없게 전통 사회가 살아왔는지 이 전통 사회가 겪으면서 영양 전환을 겪으면서 이 전통 사회가 얼마나 형편없게 살아왔는지 이 전체를 목격한 것이 만들어야만 합니다. 시켜야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벌써 완료한 그 영양 전환을 이미 완료한 사람들이 의문을 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아주 중요합니다. 의문을 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들의 식단이 이동을 했는지, 너무 멀리 이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으니까요. 살펴보시고 정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편리함과 기술이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 편리함과 기술은 아닙니다. 유일한 요인들 이끌어가는 G세대의 재정상, 재무상,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G세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지향적이래요. 즉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은행 거래를 하기를 원해요. 기관들과 함께. 어떤 기관이야? 일치하는 딱 맞아떨어지는 부합하는 그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에 딱 맞아떨어지는 기관과 은행 거래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이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생명에 직결될 만큼 바이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G세대는 회의적이에요. 대기업과 기관에 책임이 부족한 이 대기업과 기관에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좋게 안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책임이 부족하지 않은 대기업과 기관은 좋아한다 이 말이겠죠. G세대들은 성장을 해왔어요.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냐. 정보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세상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대합니다. 완전한 투명성을. 브랜드들로부터 그들이 지지하는 브랜드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은행이 여러 은행들이 있죠. 여러 브랜드의 은행들이 있는데 이 은행들은 깨끗하게 분명하게 어때야 돼요? 전달해야 됩니다. 수수료 약관 조항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은행들이
다루는지 취급하는지 고객의 데이터를. 원래는 이제 B as well as A 이러면 A뿐만 아니라 B도 이래야 되는데 어차피 A와 B 둘 다니까 B부터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윤리적인 은행 관행들, 즉 은행 업무들은 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전보다. G세대는 신경을 씁니다.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적인 함의, 함축된 의미죠. 그들의 그러니까 재정적 의사결정에 윤리적인 함의도 신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G세대들은 뭐뭐에 흥미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투자에 흥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요. 사업체, 기업체 일치하는 그들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치하는 기업을 서포팅 지지해 주는데 관심이 있고요. 또 확실히 하는 것, 보장하는 것, 확실히 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어요. 대절 전체를. 그들의 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구나. 자금을 조달하는데 해로운 관행에 자금 조달을 하는데 그들의 돈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확실히 하는데 관심도 있어요. 은행들은 제공하는 은행이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헌신하는, 전념하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전념을 하는 이 은행들은 끌어들이게 될 겁니다. G세대의 관심을. 이 내용을 압축 정리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미신들, 통념들은 아닙니다.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미신, 통념은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잘 알려진 미신, 통념은 입니다. 뭐뭐라고 가정되는, 뭐뭐라고 여겨지는 높은 철분 함량이라는 거예요. 시금치 속에 있는. 즉 시금치 속에는 높은 철분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잘 알려진 미신, 통념이라는 거예요. 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입니다. 전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이거를 미스 대신에 레전드로 바꿔 썼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 전해 내려오는 이 전설이 무엇인가? 거슬러 올라가요. 1890년까지. 그리고 기원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이 전설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계산차고. 누구에 의해서? 생리학자인 구스타프,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구스타프 폰 붕게라고 발음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구스타프 폰 붕게라는 이 생리학자의 간단한 단순한 계산착오로부터 기원이 된 비롯된 이 전설이 이렇게 통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얘기죠. 그는 구스타프 폰 붕게는 정확하게 밝혀낸 겁니다. 대절 전체의 사실을. 시금치 100g이 함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분 35mg을. 하지만 그는 분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린 시금치를. 근데 이 말린 시금치가 함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배나 더 많은 철분을. 뭐보다? 이제 동일한 양인데 이제 이파리가 있는 신선한 이파리가 있는 녹색 식물이니까 말리지 않은 시금치의 동일한 양보다 10배나 더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이 그 실수가 그 오류가 신속하게 was corrected 수정이 되긴 했지만 그 수정된 사항이 그만큼 빠르게 was forgotten 잊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통념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잘못된 거. 즉 시금치 안에는 엄청난 철분이 있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뽀빠이라고 하는 이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올리브라는 아가씨가 있고 악당이 있어요. 이제 뽀빠이가 있죠. 이제 뽀빠이가 이제 올리브라는 아가씨가 악당한테 괴롭힘을 이제 받고 있을 때 올리브 아가씨가 이제 도와줘요 뽀빠이 이러면 뽀빠이가 나타납니다. 그럼 악당한테 처음에는 뽀빠이가 맞고 있다가 이제 시금치 캔을 먹고 나면 엄청난 힘이 생겨서 이 악당을 물리치고 이 올리브 아가씨를 구해주는 이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뽀빠이가 이제 어떤 존재냐면 획득을 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그 이파리가 있는 그 녹색 식물이니까 이게 시금치로부터 그리고 방어를 합니다. 자신을 강철 주먹으로 이 뽀빠이가 기여를 했던 거예요. 그 신화의 지속성에 기여를 했고요. 심지어 오늘날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있는 부모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즉 뽀빠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설득시키려고 그들의 자녀들이 먹도록 그러니까 건강한 채소를 먹도록 아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뽀빠이라는 이야기, 이 통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3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는 자주 종종 사용되는 설명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동물의 숫자에 대한 판단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주 종종 사용되는 기술적인 또는 전문적인 용어는 입니다. Approximate Number Syste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림수 짐작 능력인데 ANS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림수 짐작 능력 ANS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정확성이에요. 이 어림수 짐작 능력은 보여줍니다. 특징적인 오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특징적 오류의 패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 숫자의 구별 능력이 어떻게 되냐? 덜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뭐함에 따라서 그 수량이, 양이 get bigger, 좀 더 커짐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오류의 특징적인 이 오류의 이 패턴은 어떠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 테스트를 받는 모든 종에게서 동일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숫자가 커질수록 그걸 숫자를 식별하는 이 능력이 덜 정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특징적인 오류의 패턴인데 이 특징적 오류의 패턴이 테스트를 받는 모든 종에게 있어서 동일하더라. 그래서 그 예로 리서스 멍키스, 실험용 원숭이인데 이게 이제 붉은 털 원숭이 그리고 실험용 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예시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제 붉은 털 원숭이는 분별할 수 있어요. 2에서 1을, 3에서 2를, 4에서 3을, 5에서 4를 구별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시작합니다. 실패하기를 시작을 해요. 어디로부터? 5 이상으로부터는. 이제 실험용 쥐가 있는데 이 실험용 쥐가 학습을 했어요. 누르도록 레버를 주어진 횟수만큼 4에서 24에 이르기까지 범위에 주어진 횟수만큼 레버를 누르도록 학습을 받은 이 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점점 덜 정확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뭐함에 따라서 그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숫자가 막 10 이상부터 15, 20 이렇게 늘어날수록 그래서 즉 부연 설명 뭐할 때쯤 끄트머리죠. 상단 끝 그 범위의 상단 끝에 이를 때쯤에 그 쥐들은 어땠어요? 단순히 만들었다, 생산했다. 그 분포, 숫자의 분포만을 만들었다. 그 타겟이 되는 즉 목표, 타겟 주변의 숫자의 범위, 분포만을 생산했다. 이 말은 정확한 숫자를 못 눌렀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공통된 관찰입니다. 대절 전체의 사실은 정확성, 동물의 숫자 감각의 정확성을 테스트할 때 숫자의 크기는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위에 있는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 정리, 순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적 비유에도 불구하고 묘사하는 문화적 비유예요. 감정들을 이성적 사고의 반대로서 감정들을 묘사하는 이런 문화적 비유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감정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의 반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문화적 비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뭐야?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거예요. thinking, 생각, 사고라고 언급하는 것 이게 뭐야? 인지예요. 즉 생각, 사고가 인지인데 이 인지는 입니다. 실제적으로 핵심 빌딩 블록, 핵심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무엇의? 감정에. 됐죠? 핵심 정보는 인지는 감정의 핵심 뭐다? 구성 요소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환경 또는 우리의 상황에 관하여 생각하는 방식, 즉 인지하는 것이 꼴지어줍니다.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그리고 나서 그러한 감정들이 메아리쳐서 되돌아와요. 반향을 일으켜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또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끼친다. 한마디로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인지하는 것이 감정의 영향을 감정을 형성해주고 그러면 그 감정이 되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걸어 들어가네 시험 보러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못한다고 시험 치르는 것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테스트를 보러 걸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불안감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여러분의 수행 능력, 테스트에서의 여러분의 수행 성과에 대하여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문장 전체를 대시 가리키는 거고 접속사 플러스 that을 which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뭐가 되는 거야? 증거가 되는 거지.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거. 대절 전체를. 여러분이 못한다. 시험 치르는 것을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There is no는 없어요. 단순히 없어요. 분리시키는 것은 무엇을? 감정과 인지를 분리시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양방향성,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은 허락해줘요. 우리가 조정하도록 뭘 조정할 건가? 어려운 감정들을 조정하도록 바꿈으로써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긴장을 했다 때때로 긴장을 한다 때때로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야 또는 그러한 긴장된 감정은 이다 그저 흥분이고 기대감이야 근데 그 긴장하는 느낌은 뭘 의미한다 내가 준비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라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은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로들을 여러분의 장점 쪽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그 경로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요약 정리해놨으니 정리하십시오. 3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능력접근법 CA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변호사들 동물 정의에 관하여 열정적인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 CA에 대해서 능력접근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CA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CA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쉽다라고 말을 하네요. CA는 등급을 매기지 않아 동물들을 유사성에 따라서 인간과의 유사성, 즉 인간과 비슷하면 점수를 많이 주고 인간과 비슷하지 않으면 점수를 낮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부여하지도 않는다. 특별한 특권을 그 동물들에게 여겨지는 동물들 우리와 가장 비슷하게 매우 우리와 비슷하게 여겨지는 동물들에 대하여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뭐뭐처럼 하는 것처럼 즉 등급을 매기고 뭔가 부여하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인기 있는 이론적 접근법들이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뭔가 특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처럼 CA는 등급을 매기지도 않고 동물들을 인간의 유사성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와 가장 비슷하게 여겨지는 동물들에게 어떤 특별한 특권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 CA는 가지고 있어요. 염려, 관심, 여기서는 관심이겠죠. 핀치새와 돼지에게도 뭐뭐만큼 많이, 고래와 코끼리만큼 많이 핀치와 돼지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A는 주장을 합니다. 대절 전체를. 인간의 삶의 형태는 단순히 무관하다.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언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각각의 동물이 필요로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인간의 삶의 형태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동물들이 마땅히 필요로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간의 삶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뭐 관련 있는 것은 뭐냐? 그 동물들 자신의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추구한단 말이죠. 즐길 수 있기를 고유한 좋은 것들, 인간의 삶의 고유한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즉 인간은 인간의 삶의 좋은 것, 인간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걸 추구하는 것처럼 핀치새도 핀치새가 가장 좋아하는 핀치의 삶에 가장 적합한 핀치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고래도 고래만의 그 특유한 삶
고래만의 가장 좋은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should not picture,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게, 즉 성의 없이 이 동물들을 열등한, 인간보다 못한 열등한 인간이라고,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동물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열등한 인간이라는 건 뭐냐? 추구하는, 찾고 있는 삶을, 뭐뭐와 같은 우리 자신들, 우리 인간과 같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 좀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고 동물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A에 따르면 각각의 지각이 있는 생명체는 가져야만 합니다. 기회를.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 어떤 형태로? 삶의 형태로. 고유한 삶의 형태로. 그 생명체에게 고유한 삶의 형태로서 번영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35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는 작용합니다. 중요한 맥락, 촉진시켜주는 자서전 같은 또는 자전적인 기억을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맥락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는 작용합니다. 개인적 사건들이죠. 이제 포스팅된 온라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에서 게시된 개인적 사건들이 더 기억나게 될 거고요. 덜 잊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뭐보다. 이거는 개인적인 사건들, 게시되지 않은 사건들보다. 그 다음에 이제 앞문장 전체를 which로 보고 is, 그래서 which is가 생략됐다고 보셔서 be independent of를 뭐뭐와 무관하다라고 정리하시고 characteristics를 특징들, 사건의 특징들과 무관하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에서 게시된 개인적 사건들이 게시되지 않은 개인적 사건들보다 더 잘 기억나고 덜 잊혀지게 된다. 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뭐뭐 때문일 겁니다. 온라인에서 기억들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허용해 준다는 거죠. 개인들로 하여금 되풀이하도록, 그리고 이해하도록. 다시 되풀이하다, 이해하다, 일어났던 것을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되풀이하고 이해하도록 허락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촉진시켜 주는 거죠. 장기 기억의 유지를 촉진시켜 주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온라인 피드백인데 이제 댓글과 좋아요와 같은 이런 온라인 피드백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기능들, 뭐와 같은 알고리즘과 주기적인 알림과 같은 이런 기술적 특징들, 기능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B고요. as well as A잖아요. 그럼 원래는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어차피 A와 B 둘 다니까 B부터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댓글과 좋아요와 같이 이런 온라인 피드백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과 주기적 알림과 같은 이런 기술적 기능들은 더 심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뭐뭐로서 역할을 하냐, 기술적인 단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시된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단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사건의 세부 사항인데 공유된 온라인 소셜 미디어 상에서 공유된 그 사건의 세부 사항이 할 것 같은 거죠. 안정화될 것 같고 기억될 것 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안정화되고 기억이 더 잘 되는 거야. 근데 반면에 이제 사건의 세부 사항들인데 게시되지 않은, 공유되지 않은 사건의 세부 사항들은 뭐가 될 겁니다. 뭐일지도 모른다. 접근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잊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약 정리 하시고 정리해 보세요. 3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중감각 경험들은 입니다. 중요한 부분, 우리의 매일의 삶의 중요한 부분. 하지만 우리는 자주종종 간주합니다. 그것들, 이 다중감각 경험들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대요. 특히 할 때, 우리의 감각이 기능을 할 때 정상적으로, 그리고 혹은 수정될 때, 교정될 때 정상으로, 도움으로, 안경과 같은 도움으로. 그러나 더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심지어 가장 평범한 경험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드러내줍니다. 보여줍니다. 놀라운 다중감각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다중감각 세상을 드러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경험을 먹는 경험이죠. 규칙적인 식사를 먹는 경험, 즉 이거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험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즉 이 경험이겠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이 경험은 뭐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평범한 일반적인 경험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실제로입니다. 융합, 감각들의 융합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호가 돼야 되겠죠. 감각적 융합이다. 우리는 처음에 먹어요. 우리의 눈으로. 하지만 우리는 또한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감각적 신호에 영향을 끼치는 신호죠. 우리의 먹는 경험, 즉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신호인데 뭐와 같은 음식의 질감, 맛, 냄새와 같은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감각 신호에 또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이거를 비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고치고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being부터 exposed 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감각 신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가 뭐예요? 질감, 맛, 냄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심지어 소리들 비롯된 어디로부터 보스 A, and B니까 A와 B 둘 다가 되겠죠. 근데 분위기, 우리가 먹는 분위기, 그리고 상호작용, 뭐와의 음식과 도구와의 상호작용인데 씹는 것과 같은 음식, 즉 음식 씹기, 그 다음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와의 상호작용.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먹는 분위기와 음식 씹기와 같은 음식 씹기, 그리고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 둘 다로부터 비롯되는 소리들조차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먹는 경험, 식사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 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원리 원칙 반대의 원리는 낯섭니다. 생소합니다. 어린이들은 인식합니다. 단어들을, 그리고 단어들의 의미를 각각 개별적으로 단어들과 단어들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우리는 이해합니다. 대절 전체를 개별적인 단어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대절 전체의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오직 나중 발달 단계가 되어서야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나중에 발달 단계가 되어서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대절 전체를 개별 단어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분명하지가 않아요. 대절 전체의 사실은 오른쪽이 왼쪽에 반대야 라고 하는 이 대절 전체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즉 아이들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이 왼쪽의 반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사례, 즉 오른쪽이 왼쪽의 반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생생한 사례는 목격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배울 때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게 될 때. 만일 부모들이 말을 한다면 그들의 자녀에게 가지 마라,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그들의 자녀에게 말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들은 자주종종 발견하게 될 겁니다. 대절 전체의 사실을. 그 아이가 계속해서 타고 간다는 거예요. 곧장 앞으로. 자동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왼쪽으로 가지 마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왼쪽의 반대가 오른쪽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논리적인 관계, yes와 no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뭐뭐한 대로 인식한 대로 부모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대로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뭐라고 듣게 되었어. 안 돼. 먹지 마. 너의 손으로 먹지 마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알지 못했어요. 무엇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대했는지, 우리로부터 예상을 했는지, 기대했는지. 우리의 혼란은 였습니다. 뭐에 관한 것?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만약 먹어야 된다면, 아니 먹지 말아야 된다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되지? 아니 먹지 말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속 먹지 말아야 되지? 이거예요. 오직 나중에 되어서야 도치구문입니다. did we 동사원형. 오직 나중에 되어서야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관성을 그리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의 손이 아니라 포크나 스푼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 정리 해놨으니까 살펴보세요. 3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정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곤충 사회는 고정된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아닙니다.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래요. 개미, 벌, 그리고 터마이처, 흰개미들은 인간을 부끄럽게 한대요. 많은 측정, 사회성의 측정에서 우리 인간들을 부끄럽게 한다. 즉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개미, 벌, 그리고 흰개미에 비하면 이런 사회성 측정에서는 우리 인간이 덜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다양한 동족들은 살아갑니다. 완벽하게 조화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돌봐줍니다. 그들의 새끼를. 이 곤충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그들의 새끼도 잘 돌봐준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지만 이런 곤충의 군집은 인상적으로 사회적인 장소인 반면에 그 곤충의 집단의 사회성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생활의 종류가 아닙니다. 즉 우리 인간 사회와 곤충의 군집의 사회는 서로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벌들은 항상 짓습니다. 육각형 벌집을 짓고요. 개미는 행군합니다. 줄지어서. 그리고 흰개미들은 움직입니다. 지그재그 대형으로 움직여요. 이러한 패턴들, 벌, 개미, 흰개미들의 이런 패턴들은 반복됩니다. 예측 가능하게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이 패턴들이 매우 단단하게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유전적으로. 그리고 추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페로몬에 의해서.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더 자유로워요. 그리고 덜 긴밀하게 프로그램화 되어진 것이죠. 유전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패턴은 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하고 역동적이게 된다는 것이죠. 묶여있지 않으니까. 각각의 집단은 우리 각각의 인간의 집단은 춤을 춥니다. 사소하게 차이가 나는 매우 살짝 다른 춤을 추게 되고요. 이러한 안무들, 이러한 춤들은 변화합니다. 세대에 걸쳐서 변화해요.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be in harmony with는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서 다른 이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앞문장 요거를 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를 통해서냐? 패턴을 통해서다. 어떤 패턴인가? 더 형성되는, 더 꼴지어지는 패턴. 본성뿐만 아니라 양육에 의해서, 즉 선천적이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꼴지어지는 이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약 정리는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3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불리웁니다. 고객이라고. 개인들이죠.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들은 뭐라고 불리냐? 소비자라고 불리워요. 즉 소비를 하는 존재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므로 회사들은
발명을 해왔어요. 즉 고안을 해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실히 하는 방법, 대절 전체를 그들의 고객이 소비하도록 그 생산된 물건을 소비하도록 더 큰 양으로 점점점 더 많은 양으로 그리고 점점점 더 자주 그 생산된 제품을 그 고객들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죠.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곤란함을 겪지 않습니다. 좀 수월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문자 그대로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존재합니다. 필요가 새로운 음식을 구매할 필요가 존재해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또 배가 고프니까 또 음식을 사잖아요. 그렇지만 더 영구적인 물건의 경우에는 뭐 냉장고나 TV, 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만들어내야 됩니다. 명분을 그들의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것들, 즉 영구적인 물건들을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 가지 접근법은입니다. 만드는 것이에요. 뭘 만드는가? 물건들을 구식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을. 어떤 물건이야?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구식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설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대절 전체를.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이제 더 이상 패셔너블, 즉 유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구식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패션 산업은 만들어졌대요.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대절 전체를. 이 패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해야 된다. 새로운 의류를 비록 기존의 낡은 옷이 여전히 완벽하게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날의 패션은 확장됩니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의류보다 옷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장이 되는데 즉 자동차,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확장이 되고 그 목록은 확장이 되는데 무한하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하게 확장이 되는데 이 목록이 이 리스트가 오직 제한될 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계에 의해서. 창의적인 생각, 마케팅 부서, 회사의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인 생각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는 거. 그 리스트가. 요약 정리 이렇게 해놨으니까 확인하세요. 마지막 4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세 사람이 제휴를 맺었습니다. 한 카페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동기부여 효과를 착각된 진전이 주는 동기부여 효과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한 실험에서 고객들이 받았네요. 보상카드를 제공했던 한 잔의 무료 커피를 그 고객들이 10잔을 구매한 후에 한 잔의 무료 커피를 제공했던 보상카드를 받았대요. 절반의 고객들은 받았습니다. 카드를 10개의 오픈 슬롯이니까 10개의 빈칸이 있던 카드를 받았고요. 받은 반면에 나머지 절반은 얻었습니다. 카드를 12칸의 빈칸이니까 12개의 빈칸을 가진 카드. 핵심 10칸의 카드, 12칸의 카드. 그러나 12칸이 있던 카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2개의 미리 존재하는 보너스 도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렇죠? 그럼 12칸에서 보너스 카드 2칸을 받았으니까 결국 10칸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들이 뭐예요? 10칸을 가진 카드와 12칸 중에 2칸의 도장이 찍혀있는 이 카드들은 였습니다. 동일한 보상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카드를 받았던 모든 고객은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10잔의 커피 구매를 만들어야 됐고 모아야만 했습니다. 10개의 도장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얻기 위해서 그들의 무료 커피를. 하지만 무료 도장의 매력은 높았습니다. 컸습니다. 사람들인데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받았다고 유리한 출발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돌아온 거예요. 카페로 더 자주. 그리고 채운 거예요. 그들의 보상 카드를
더 빠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이 카드가 왔을 때인데 이제 with 목적어 PP 몸 한 채인데 뭐뭐 중에서 12개의 빈칸 중에서 12개의 빈칸 중에서 2칸이 이미 채워진 채 카드가 왔을 때 그것은 즉 이미 12개의 칸 중에서 2칸이 채워진 채로 그 카드가 왔다라는 이것은 고객들에게 뭐뭐처럼 느껴졌냐면 그 고객들이 이미 16%가 끝마쳐진 것처럼 그 목표에 끝마쳐진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도 전에 그들이 심지어 시작하기도 전에. 왜 16%냐? 12칸 중에서 2칸이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2를 12로 나누면 0.1666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16에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100%를 해야 되니까 16%로 빠지겠죠. 그래서 16%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칸 중에 2칸이 채워진 거를 16%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가까워졌다고, 보상에 더 가까워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도달하도록 결승선에. 결론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위의 연구에 따르면 고객들은 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완성하도록 그들의 목표를 언제 그들이 인식했을 때 그 보상을 더 가깝다고 인식을 했을 때. 요약 정리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